네, 반갑습니다. 전투주식 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6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관심 종목 영상 썸네일도 나와 있죠. 한미 정상회담이 개인적으로 증시 활력소가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썸네일도 제작을 했는데, 글쎄요, 오늘 시장을 봤을 때는 그런 활력소가 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우리 기업에서 미국에 투자를 또 많이 하기로 했고, 또 한미 미사일 지침도 종료되고, 또 미국에서는 한국 군인에게 55만 개 백신을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한미회담이 대단한 성과다, 여당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야당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떠나서 증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증시가 이렇게 큰 힘이 없는 모습, 한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비단 그런 부분뿐만 아니겠죠. 다른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작용을 하지만,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활력소가 되길 희망했지만 오늘 시장을 봤을 때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백신 접종률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라든지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었고, 또 경제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데, 반면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지금 낮은 상태죠.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존에 또 인플레 우려, 그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미국이 7월쯤 테이퍼링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좀 강하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기존에도 테이퍼링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이제는 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나 구체적인 제도 안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실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1만 달러 거래할 때 가상화폐 거래 시에 국세청에 보고해라라는 미국도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은 비트코인 아예 금지하고 가상화폐 채굴 또 금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중국 다 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도 많이 무너지면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 심리가 줄어들고 있고, 중국 뉴스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상화폐 부분도 지금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 가상화폐에 들어갔던 돈이 증시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물론 증시에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시에 들어온 돈이 실제로 투자에 이어지는지는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다른 방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봤을 때는 증시에 들어온 돈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이 투자금이 증시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변동성을 줄 만한 그런 실질적인 매수, 매도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투자 심리 약화가 이 일반 증시에까지도 이어서 투자 심리 약화에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어떤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아래쪽 좀 걱정스러운,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많은, 아래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뉴스라든지 이슈가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다 많은 상황이다, 비교급으로요, 보다 많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런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단타라든지 스클핑 하는 분들, 짧게 수익을 내면서 꾸준히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가 좀 더 빠질 것을 대비하면서 또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또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번 타점을 잡아 볼 수 있는 상황이 또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스윙 투자는 뭐 단타 스크래핑이야 당일 주도주 당일 거래가 많이 붙는 당일 거래가 많이 터지는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 진입하는 것도 되지만 이 스윙 투자 같은 경우에 지수가 빠지는데 어떻게 진입을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투자하는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여러 번의 어떤 매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 안에서 지수가 빠지든 종합지수가 하락을 하든 뭐 하락장이든 횡보장이든 상승장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 기준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아야겠죠. 지금 지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내가 보고 있던 종목이 좀 더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본인 계획을 세우신 이후에 손절가, 뭐 분할 매수가 다 정한 이후에 충분히 진입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3000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00포인트 이탈한다면 아래쪽까지도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긴 박스권을 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어렵지 않게 너무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수가 빠질 때 분명 그 종목들도 빠질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기준 맞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손절을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낮출지 그런 계획은 모두 설정을 해 두셔야 합니다. 애초부터 1차 매수 할 때부터 그런 계획은 모두 설정해 둬야 된다는 거, 그건 제 투자 원칙이기도 하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원칙대로 꼭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서 지지받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 본인의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신중하게 계획대로 1차 매수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를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크게 하락이 없이 0.38% 약간 하락하면서 마무리했고 역시 3100포인트 이 부분을 좀 이탈하는지 아니면 지켜주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좀 변동성을 줬지만 그래도 큰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이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 이런 정말 재미없는 시장 없었는데 오늘 정말 거래량만 봐도 정말 거래가 거의 없었죠. 어쨌든 좀 심심하지만 좀 하락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코스닥은 좀 더 많이 하락을 했죠. 오히려 1.79% 하락하면서 오히려 중요한 제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중요 포인트 950포인트를 지금 이제 이탈해서 마감을 했죠. 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 코스닥도 이런 900포인트 넓게 본다면 900포인트까지도 박스권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번 부분에 맞춰서 신규 매수할 분들은 그 기준에 맞게 본인 기준에 맞게 적절히 계획을 세워서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 원칙에 맞게 꼭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금요일날 단기 스윙으로 두 종목 진입을 한 상태고요. 오늘 큰 변동성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2차 매수가까지 내려오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홀딩하고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장 초반에 단타 매매도 진행했었고 단타 매매로 진행을 했지만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해서 기존에 들어갔던 비중보다는 좀 적은 비중으로 단타 스크래핑 매매 오늘 장 초반에 짧게 하고 마무리했고요. 수익을 좀 거뒀습니다. 100만원 단위는 아니고 한 50만원 정도 수익을 좀 거두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실 보지 않고 제 기준에 맞게 단타 스크래핑해서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서 50만원 수익을 거뒀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내일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일 골랐던 종목들 어떻게 흘렀는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NC 그리고 PN풍년 그리고 KCS, KCT, 한국컴퓨터, 한국선제, 에너토크,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그 다음에 MI텍, 신성델타테크, 젠백스링크, 리노스 다른 종목들 쭉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언급해야 될 만한 종목은 이 종목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른 종목들 보면 이런 예를 들어 에너토크도 지금 크게 하락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추세에서는 크게 이탈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상승한 추세를 크게 이탈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이 종목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 지금 하락할 때 계획을 철저하게 잡고 충분히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에너토크를 사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 오히려 지수가 빠지면서 종목이 하락할 때 내가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이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뭐 추가적인 하락 나온 종목도 있지만 추세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가격대 잘 지켜주는 모습들 다 보였기 때문에 뭐 버려야 된다거나 삭제해야 된다거나 그런 종목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버릴 종목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학습용 차원으로도 이런 종목들 뭐 5거래일, 10거래일 지켜보면서 우리가 학습용으로 계속 바라본다면 단타 스크래핑 타점 뭐 당일날 시세가 나온다면 우리가 도전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한다면 단기 스윙, 뭐 스윙 투자할 때 타점을 잡는 그런 용도로 학습용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종목 삼성 SNC인데요. 신규 상장주긴 하고 금요일날 상장했을 때 상한가 분봉 보면 상한가 들어갔었죠. 근데 오늘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하한가 들어간 것도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제 개인 기준에서는 신규 상장주가 상장일 시초가 부근 22,000원을 지금 이탈한 상태죠. 그렇다면 제 기준에서는 일단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멀리 빼놓고 멀리 관망하는 차원으로 봐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죠. 역시 이 종목 시초가 이탈했기 때문에 상장일의 시초가를 이탈한 상태로 종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관심 종목에서 일단 삭제를 하고 좀 멀리 좀 천천히 바라보는 차원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습용 차원으로 뭐 5거래일, 10거래일 지켜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 말씀드리고요. 내일 볼 수 있는 종목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S부터 위주코프는 중복되는 종목이라 다시 말씀드리진 않고 새롭게 추가한 종목 말씀드릴게요. 선익시스템, 애니플러스, 한빛소프트, 유진투자증권, 카스, K사인, 넥스타이, 삼보산업, 한네트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선익시스템입니다. 예전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슈가 크게 나왔다가 거래 없이 줄줄 흘러나왔던 종목인데 61선도 이탈하고 이제 121선까지 더 내려올 줄을 좀 알았습니다. 예상했을 때는 121선까지 내려와서 약 12,000원이나 11,000원대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 있다고 좀 봤었는데 빠른 타이밍에 좀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경우에는 저도 단기 스윙할 때 이런 종목들 제가 생각했던 타점에서 내려오지 않고 바로 올라가면 그냥 관망을 합니다. 단타 스크래핑도 추격 매수 굉장히 위험하지만 뭐 단기 스윙이든 어떤 종목든 저는 개인적으로 추격 매수는 가급적 안 하고 있거든요. 가급적 올라가기보다는 내려올 때 특히 단기 스윙은 더욱더 좀 더 보수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계획에 맞게 주가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올라간다 해도 저는 뭐 이런 가운데서 추격 매수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좀 아쉬운 것은 선익시스템은 내려왔다면 뭐 개인적으로 실전 매매할 때 잡으려고 좀 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빠르게 반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냥 여러분께 종목 소개하고 또 저는 학습용으로만 흐름을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오늘 기준으로 상한가 들어갔죠. 굉장히 강한 거래에 동반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 중요한 가격대를 지금 돌파한 상황이에요. 그 말은 곧 저 역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단타 스크래핑 타점으로 또 바라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면서 시나리오 그리면서 보면 되고 또 거래 많이 들어오면서 또 상대 양봉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래쪽 내려온다 한다면 내일 뭐 바로 시세가 나오지 않고 빠진다 그런다면 단기 스윙 타점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기 스윙 타점 메타버스 테마가 당장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타버스 테마는 예전에 나왔을 때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테마군에 속하는 이 종목 당장 끝날 종목이 아니고 그렇다면 아래쪽 빠진다 하더라도 단기 스윙 타점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더 추가적인 시세 나온다면 뭐 거래 동반할 때 나온다면 단타 스크래핑 타점으로 노려볼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일봉상 흐름은 좋은 흐름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단타 스크래핑이든 단기 스윙이든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해서 선익시스템 여러분께 가져와 봤습니다. 분모상 흐름도 굉장히 좋게 흘러갔다는 부분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애니플러스인데요.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좀 세력들이 아주 급하게 작업을 잘 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말은 즉슨 이 종목이 언제 추락을 할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종목은 역사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하락할 때는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죠. 물론 올라간 이후에 빠질 때 한 어느 정도 지지하는 가격대에서 반등했다가 빠지면서 이렇게 내려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종목들 개인적으로는 고점에서 물리는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위쪽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구간에서는 끌고 가는 매매는 하지 않고 오로지 제 기준에서는 단타 또는 스크래핑으로만 접근할 계획입니다. 역시 오늘 거래를 좀 더 실어주면서, 많이 실어주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다음 거래일에 시세가 나온다면 단타 스크래핑으로 노려볼 계획입니다. 물론 이 종목이 시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빠진다면 아래쪽 내려오겠죠. 그럴 때 보면서 또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현재 이런 종목 보유 중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로 빠질 때 본인 계획에 맞게 적절히 대응을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애니플러스, 저는 단타 스크래핑 타점으로 내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애니플러스 가져와 봤고요. 다음으로 한빛소프트입니다. 이 종목도 메타버스 관련 테마 오늘 또 상승이 나왔었죠. 뭐 거래가 그게 터진 종목은 아니고 그래도 오늘 거래 좀 실어주면서 중요한 가격대 돌파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면 중요한 가격대 일단 뚫어야겠죠. 7,500원대라든지 8,000원대 이런 가격대를 뚫어내야 추가적인 시세 가능하다. 물론 그런 재료가 이어질지, 아마 선익 시스템이 지금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을 대장주로 해서 그 선익 시스템이 계속 시세가 나온다면 이 종목도 올라갈 수도 있고, 설령 선익 시스템이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후발주로 또 먼저 또 치고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재료라든지 테마 우리가 잘 관찰하면서, 그리고 이 종목 주가 7,500원, 8,000원 뚫어내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그런 시세가 나온다면 저 역시 단타 또는 스크래핑 타점으로 한번 노려볼 계획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종목 유진투자증권인데요. 이 종목은 예전에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4,500원대 그리고 4,750원, 4,800원대 이런 가격대들 기존에 있던 저항대들 부근을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힘을 받아주지 않고 내려온다면 아래쪽으로 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봤을 때 시장 상황에 비추어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좀 제 눈에는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한 거래량 동반했을 때는 중요한 가격대 뭐 5,000원대를 뚫어줘야겠죠. 5,000원대 이런 강한 위쪽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5,000원대를 뚫어준다면 단타 스크래핑 타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출렁 뚫어내고 종가를 위쪽 구간에서 마감한다면 그 위쪽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파동에서 우리 단기 스윙 타점도 노려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 가져와 봤고요. 다음은 카스는 단기 거열 3거래일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약간 상승으로 이어주면서 마무리를 했고,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뭐 당연히 제 기준에서는 3거래일 마감했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 역시 보는 겁니다. 다음 거래일 단타 스크래핑 타점으로 시세가 뿜어준다면, 또 그 타점이 나온다면 단타 스크래핑을 한번 노려볼 것이고, 이 종목은 지금 위쪽 구간에서 저는 끌고 가는 매매는 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인 성향에서는 끌고 가는 매매를 하지 않고 단타 스크래핑 타점으로만 노려보겠다 해서 카스 가져와 봤고요. K사인입니다. K사인은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테마주들 중에 오늘 크게 시세가 없었던 종목이에요. 금요일날 보시면 금요일날 시세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그 시세를 이어서 금요일날 올랐던 종목들은 크게 오르진 않았고, 오히려 오늘 K사인이 좀 올라는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그 관련된 테마군을 속해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거래 실어주면서 올라왔고, 올라오면서 중요한 자리 돌파를 했죠. 돌파했고 종가도 잘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도 실어줬고, 물론 내일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지 조정이 나올지는 내일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 흐름을 다시 돌리는 모습 잘 보여줬기 때문에 단타 스크래핑 타점 나온다면 도전해볼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윙 투자하는 관점으로 저는 바라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넥스타인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종목 아마 정치인물 테마주로 엮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 가져와 봤는데, 정치인물 테마주 내일도 시장이 좀 힘이 없고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정치인물 테마주로 수급이 좀 몰리면서 올라올 수도 있겠죠. 지금 최근 시장에 어떤 주도적인 섹터 없이 그냥 단순 뉴스라든지 어떤 단발성 그런 뉴스로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인물 테마주도 그런 관련된 인물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면 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현재 시장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보산업 마찬가지로 정치인물 테마주로 엮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상승을 했죠. 내일 또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또 추가적인 시세도 한번 바라보면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네트인데요. 한네트도 과거에 디지털 화폐 뭐 가상 관련해서 테마주를 엮였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시세가 나오진 않았었죠. 최근에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아서 혹시나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시세가 또 테마가 이어진다 내일까지 그러면 또 이 종목이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볼 수 있는 종목들 추가적으로 추가된 종목들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도 시장이 좋을 가능성보다는 오늘처럼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계획에 맞게 꼭 투자하시고 물려서 언젠가 다시 올라오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본인 계획대로 꼭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신규 매수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수가 빠질 때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시장 상황과 그 종목에 대한 수급, 어떤 차트라든지 수급, 재료 다 확인하시면서 본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꼭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식TV였습니다.